자, 우리가 앞서서 이제 평면도 그리는 방법을 해봤어요. 평면도 그리는 방법을 한번 해봤는데, 이제 진짜 평면도를 그릴 때 어떻게 되나 좀 보자고요. 요거는 이제 교수님 사무실에서 한 실시 도면인데, 보시면 우리는 아까 수업할 때는 너무나 간단하게 건물 매스가 있으면 거기에서 바닥에서 1.1m 올라온 곳을 절단해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게 평면도다. 그러다 보니까 절단 부분에 벽체가 보이게 되고 그 안쪽에 있는 중심선은 우리가 이제 넣어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까지 알았는데, 사실 건물의 이제 바깥에는 단열재가 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마감재가 또 들어가 있겠죠. 마감재 종류로는 너무 많잖아요. 징크도 있고 돌도 있고 뭐 스타코도 있고 뭐 많은 종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평면도에서 다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도면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아까 앞서서 했던 벽체가 보이고, 중심선 기준으로 앞뒤로 벽체가 보이고 인슐레이션 마감선 뭐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그리고 우리 평면도는 몇 가지 약속을 했어요. 평면에서 이렇게 X자가 쳐져 있는 부분은 바닥이 열려 있어요 라는 부분이에요. 바닥이 뻥 뚫려 있다는 거죠. 근데 인면도에서 X자가 쳐져 있으면요, 그거는 당연히 벽이 열려 있어요 예요. 그래서 우리는 X자가 쳐져 있는 곳은 이건 바닥이 없는 곳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X자 쳐져서 바닥이 없는 곳이 몇 군데 되겠어요. 파이프 셔프트 같은 곳, 그다음에 뭐 그런 곳들이 이제 대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 앞서서 레이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벽을 콘크리트 벽은 COL로 하세요. 뭐 조적벽은 WAL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걸 한번 보자고요. 보시면 콘크리트 벽이라서 노란색으로 돼 있고 안에 마감선들이 있는데, 요 알람벨브실 벽체를 보시면 이렇게 얇게 조적벽 초록색으로 돼서 해치 표현이 돼 있는 조적벽으로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앞서 교수님이 계속 말하지만 우리가 평면도 또는 무슨 모든 도면은 상대방에게 제시했을 때 설명하지 않고도 읽혀져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약속하기를 이렇게 45도 해치를 하면은 이거는 조적이구나. 색깔도 흐리고 출력하면은 당연히 노란색보다 흐리게 나왔죠. 알람벨브실의 벽체 이쪽은 조적으로 쌓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블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더블 라인으로 돼 있는 45도로 돼 있는 뭐 이런 식으로 블럭은 표시를 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미 설계를 할 때 어떻게 하자는 약속을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설계 도면 초반에 보면은 어떤 재료는 어떻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안내서가 붙어 있긴 한데, 어쨌거나 우리 친구들은 이런 거 정도만 볼 수 있어도 굉장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벽체는 이렇게 구분됐고 조적은 이렇게 됐고, 그럼 이제 문을 한번 보자고요. 문 같은 경우는 요건 이제 갑종방합률에서 갑이 붙어 있는데, 문은 열리는 방향 표시를 하죠. 이제 다음에 교수님이 또 얘기하겠지만 문은 자 문은 언제나 대피 방향으로 열려야 돼요. 대피 방향. 근데 이렇게 뭐 실별 문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르지만 대피 방향으로 계단실 문 같은 건 열려야 되는데, 요건 지금 1층 평면도라서 문이 바깥으로 열렸어요. 왜? 1층에서 대피 방향은 어디예요? 이 바깥이잖아. 건물 바깥으로 도망가야 되니까 1층에서의 대피 방향은 바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열렸어요. 근데 2층에서의 대피 방향을 한번 보자고요. 2층에서 일반 입장에서 밥을 먹고 있다가 풀이야! 도망가야 돼요. 그러면 계단을 통해 도망가야 되는데 문의 방향이 어디로 돼 있어요? 계단을 향하게 돼 있어요. 문의 방향이 사람이 도망을 나와서 이렇게 밀고 나갈 수 있도록 계단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계단을 향해서 내려갔다 오면 1층을 통해서 바깥으로 도망갈 수 있는 거죠. 계단을 타고 내려오면 1층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도망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계단실의 문 방향 생각할 때는 언제나 어디로 도망가는지, 불이 났을 때 어디로 도망가냐면 도망가는 방향으로 문을 이렇게 열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교수님이 수업할 때도 말했지만
옥상 같은 경우는 옥상은 뭐라 했어요? 옥상도 대피소예요. 옥상에서 왜 우리 고층 건축물 같은 경우에서도 옥상에서 불 나면은 막 사람들 거기 서 있으면 헬기 가서 도와주잖아요. 옥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와서 도망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든지 모든 실은 대피 방향으로 문이 열려야 되는구나. 요거는 이제 알고 있어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1층에서 문을 어떻게 열어야 될지, 지하에서 어떻게 열어야 될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지하도 한번 볼까요? 지하에서 차를 주차하고 나왔는데 불이야 했어요. 그러면 주차하고 나와서 도망가려면 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밀려 있죠. 밀려 있는데 특수한 경우로 지하가 썬큰이 설치가 돼 있다던가 아니면은 우리 경사지에 설치되어 있는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지하 앞부분이 텅 터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건축물에서는 외부하고 만나는 부분을 무조건 대피소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대피하는 공간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문을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앞서서 평면도는 바닥에서 1.1m를 잘라서 하늘에서 내려다 보는 거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2층 평면도 보면서 1층에 뚜껑이 보이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 도면에서 보자고요. 이 도면에서 지금 여기 램프 부분 보이시죠? 램프 부분 차량 진출입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기에 있는 이 램프 부분은 이 부분은 사실은 지하로 내려가는 부분이잖아요. 지하로 내려가는 부분인데 내가 건물을 평면도를 볼 때 바닥에서 1.1m를 자르다 보니 지하가 내려가는 것도 눈에 보이더라. 그죠? 보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건물도 잘리는데 지하 내려가는 램프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하의 일부분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 표시가 돼 있고 그러면은 우리 지금 설계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하 내려가는 부분도 당연히 그려줘야 되고 그럼 올라가는 부분도 당연히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계단실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해볼게요. 자, 계단에서 우리가 계단실을 이용해서 2층을 갈 거다. 그럼 이렇게 해서 업이 이쪽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건 내려가는 길이네. 근데 우리가 계단실은 올라가는 길도 있고 내려가는 길도 있어요. 내려가는 길도 있는데 중요한 건 바닥에서 1.1m에서 잘라서 내려다 보다 보니까 바닥에서 1.1m 요 바닥에서 1.1m에서 잘라서 내려다 보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는 계단이 몇 단이 보이네. 그쵸? 그 다음에 내려가는 계단은 더 많이 보이네. 우린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평면도에 보면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업 있죠. 올라가는 계단이 하나, 둘, 셋, 넷, 뭐 5개 정도 표현이 된 거고 내려가는 계단은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절단선으로 여기는 올라가는 거고 여긴 내려가는 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도면 작도를 할 때 도면상에서 이제 창문도 표현을 해야겠죠. 이제 창문의 종류나 이런 것들은 또 다음에 설명을 해주겠지만 이 평면도에서 벽체는 어디에 있고 문은 어디에 있고 이건 아주 필수적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고 창문이 어디 있고 이런 것까지 다 필수적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교수님이 이미 여러분들한테 뭐 줬어요? 블럭 줬어요. 블럭 줘서 어떤 도면을 어떤 블럭을 이용을 해야 되는지 뭐 창문 블럭도 줬고 문 블럭도 줬고 줬으니까 벽체를 설정을 한 다음에 창이나 문을 갖다 붙여서 이렇게 마감 부분을 따놓고 그러면 평면도가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평면도에서 벽체 부분 표현해주고 벽체 중에 내가 조금 다른 게 있다. 조적벽이 있다. 블럭벽이 있다. 뭐 아니면 경량 칸막이 벽이 있다. 유리벽이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재료 물성을 표현해서 색깔로 이렇게 레이어로 구분을 해가지고 표현을 해줘야 출력을 하면 농도가 표현이 되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창문의 위치를 표현을 해주고 근데 평면도에서는 창문의 위치를 표현함에 있어서 제한적이에요. 왜? 바닥에서 이제 원칙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바닥에서 1.1m의 창문이 있어야 창문 표시가 되는 건데
얘는 1.1m에 걸리는데 난 이렇게 위에 조그만 창문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평면도 표현을 할 때 바닥에서 1.1m에서 잘랐다. 자르면 뭐예요? 이거 창문 잘렸으니까 창문 잘린 게 이렇게 창문으로 평면도에서 표현이 돼야죠. 근데 이쪽은 얘는 안 잘렸잖아요. 안 잘렸으면 평면도에서 표현을 안 하나요? 고민해 봐야죠. 안 해도 돼요? 교수님은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위치에 창문이 있다는 건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그러면 이게 평면도가 1.1m에서 자른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평면도 말고도 인면도하고 단면도를 그려서 이 인면도에서 보면은 이 창이 높은 거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죠. 단면도에서 보면은 이 창의 바닥 높이가 기재가 돼 있을 거예요. 창호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창문이 위에 있어도 밑에 있어도 일단은 절단해서 그 벽에 있는 창문이나 구조물은 표현을 해주는구나. 대신에 그것이 높이가 높은지 형태가 어떤지는 인면도에서 알 수 있구나라고 기억하면 되겠어요. 여기는 보면 요건 주출입구고요. 여기는 우리가 주출입구라 그러고 주출입구. 여기는 실에서 들어가는 출입구들이잖아요. 근데 교수님 말이 틀렸는데요. 왜? 분명히 아까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연다 그랬는데 얘는 왜 여기 있어요? 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실이 아니라 이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피를 위한 코어와 메인 출입구는 대피를 위한 방향으로 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지금 왜 이렇게 열었냐면 대제한의 공지사항 때문에 안쪽으로 열게 된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법규에서 같이 보면서 다시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표현할 때 밑에 내려가는 계단도 1.1m에서 자르면 보이지, 램프도 보이지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요거는 지하 1층 평면도인데 보시면 지하 1층에서 내려왔네? 왜? 내려온 게 왜 요만큼밖에 안 보여? 왜냐면 1.1m에서 잘랐으니까 내려온 건 덜 보이는데 내려가는 거는 더 많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내려간 램프도 여기 있구나. 얘는 지하 2층 평면도인데 얘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것만 내려움 아니에요. 에런데 올라가는 것만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원래 제대로 그리자 그러면 올라가는 것도 1.1m만 표현되니까 올라감 이렇게 요거는 이제 에러가 났어요. 올라감으로 표현이 돼서 절단선 있고 여기에는 램프가 아니라 이 지하는 사실 여기가 비어 있잖아요. 비워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번에 평면도에서 표현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평면도 표현할 때 지금 많은 친구들이 계단이 있는데도 2층에선 계단이 있고 1층에선 계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으면 시작 위치부터 몇 단이 그려져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 지금 알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 만약에 1층에서 지하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은 지하는 더 잘 보인다 그랬어요. 1.1m에서 잘라서 내려다 보기 때문에 내려다 보이는 것들은 계속 보이겠죠. 그래서 내려다 보이는 계단도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배치도는 이제 표현 방법이 워낙 많아서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곽선만 표현할 수도 있고 요거는 지금 이제 옥상 부분이니까 우리가 옥상 같은 경우는 요렇게 물바지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바닥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파라펫이 올라왔다 그러죠. 다시 그릴까요? 자, 우리가 이제 섹션으로 그리게 되면 옥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난간이 조금 올라와 있고 이렇게 표현이 돼서 이쪽으로 이제 비가 떨어지면 밖으로 안 넘치게 마감 때문에 이렇게 파라펫을 설치하는데 하늘에서 새가 내려다 보니까 파라펫의 요 끝선이 보인 거야. 그래서 여기가 더블 라인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게 하늘에서 쳐다본 거구나. 근데 얘네는 좀 진하네. 얘네가 더 높은 거구나. 이거는 좀 흐리네. 그 아래에 있구나. 요건 더 흐리네. 그 아래에 있구나. 이렇게 해서 다단계로 더 눈에 띄게 보일 수 있게 그리는 게 배치도예요. 그래서 배치도 같은 경우는 자, 평면도는 바닥에서 잘라서 그렸기 때문에 이게 보이지만 배치도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그냥 내려다 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뭉뚱하게
외곽선만 보일 수도 있고 교수님처럼 파라펫이 있는 사람들은 파라펫 라인까지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평면도가 어떻게 되는 건지 평면도를 이해해 보는 시간, 그 다음에 평면도 그리는 방법,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럼 여러분들 설계할 때 그렇게 반영해서 할 수 있겠죠.